오늘도 박진감 넘치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 달러가 좀 빠져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특히 기술주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장중 7%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전구를 뚫었으니까 조정을 받을 만도 하겠죠. 달러가 떨어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대의 반등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때 66,000달러 선까지 올랐었다가 지금은 64,705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되긴 했는데 과연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정이 나와줄 것인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424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연준에 관한 것인데요. 여전히 금리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연준 이사인 크리스토퍼 윌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발언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2%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기준 금리 인하가 타당해지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위해서 약을 계속해서 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금리 인하. 자, 그런데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연준으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금리 인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반면에 바이든 및 미국 의원들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샌드위치가 되어가고 있는 제롬 파월. 그들의 선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긴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개망신을 당한 독일 정부. 비트코인 매도를 했는데 그중에 90%는 장외 거래를 통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최근에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럼 왜 그 많은 물량들을 거래소로 옮겼냐? 거래소를 통해서 장외 거래를 한 것인지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이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팔아 넘기긴 했지만은 앞선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무려 한화로 3조 9,858억 원이나 벌어들였다라고 하네요. 범죄자들 털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입 올리는 거 정부로서는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운트 콕스의 비트코인 대량의 물량이 어제 이체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크립토코언티에 의하면 마운트 콕스가 들고 있는 대략 14만여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36% 이상이 채권자들에게 분배가 되었다라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자, 3분의 1 이상의 비트코인이 이미 유통이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은 당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다더라. 그래도 지금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매도를 한 사람도 있겠죠. 비트코인 돌려받은 사람들 중에 매도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왔을지언정 전부 다 흡수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어서 유명한 온체인 분석가인 잭 XBT 같은 경우도 가장 취약한 비트코인 보유자만이 토큰을 매도하려 할 것이며 이는 단기적인 비트코인 매도 압박만 초래할 것. 독일 때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던질 녀석들은 던져라.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약간 휘청할 뿐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큰 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 자, 여기서 블랙락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일단 어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얼마만큼 흘러 들어왔느냐? 무려 4억 2,900만 달러나 흘러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자금 유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 무려 2억 6천만 달러가 블랙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CEO가 발언을 한 것이 여전히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객들이 앞다투어가지고 블랙락을 통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블랙락 같은 경우도 자체 펀드에서도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죠. 계속해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블랙락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32만 개를 돌파했다. 자, 블랙락이 13만 개가량 모았을 때 마이크로스토리지와 삐까삐까하다 라면서 기사가 나왔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2만 개나 들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만간에 100만 개 가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자, 한편 트럼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는 다시 한번 암호화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즉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네 번째 NFT 컬렉션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거 NFT 계속 찍어내는 건 좀 그러네요. NFT가 숫자가 적어야
희소성이 좀 있지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찍어댄다.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몇 개월 전에 소식이 먼저 나오긴 했었는데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도입했을 당시 이를 비난했었던 미국의 상원 의원 뇌물을 처먹어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름은 밥 메넨데즈라고 하는데 자, 딱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싫어하면서 뒤에서 더러운 짓을 한다. 감이 오시죠? 미국 민주당입니다. 진짜 지저분한 인간이 아닌가.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델 CEO에 이어가지고 또 다른 억만장자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크 큐반, 원래 암호화폐에 대해서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갔던 그지만은 그는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다시금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관세 및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미국의 지정학적 역할에 대한 글로벌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면은 비트코인 상승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갖춰지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장이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된다. 게다가 최대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다. 지정학적인 불확실성과 기축통화인 달러의 하락으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적인 안전한 피난처인 자산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한번 해봐라. 우리 모두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매수에 나설 수 있다. 미친 소리로 보이는가? 이미 초인플레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에 비트코인 수요가 더욱더 대폭등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진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완전히 동의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2100만 개도 안 되죠. 잃어버린 물량이 180만 개, 190만 개 이러고 사토시가 들고 있는 물량이 또 100만 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100만 개가 되지 않고 비트코인 물량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채굴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마운트 곡스 물량 풀리는 것 빼고는 딱히 그렇게 크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충격을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다. 이어지는 동향 및 분석. 지난 11개월 동안 두 번의 비트코인 스윙 거래를 통해 가지고 3,106만 달러를 걷어들였었던, 돈을 벌었었던 고래가 이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245개를 집었다라고 합니다.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마이클 반데포페 분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바닥에서는 채굴자들이 쥐지를 친다, 항복을 하는데 7월 1일 전저점에서 해시레이트 낙폭은 FTX 붕괴 때만큼이나 컸다. 사이클 저점인 셈이다. 마운트 곡스 상환 뉴스 이후에 비트코인은 20% 오히려 상승했다. 다음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11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11만 달러 가즈아 비트코인. 자, 그 다음으로 댄 크립토 트레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암호화폐 시총 2조 달러를 다시 넘어왔는데요. 이것은 시작일 뿐 조만간에 2조 6천억 달러를 향해서 돌진하게 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정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가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공통적으로다가 6만 1000에서 6만 2000 달러 사이까지 이런 식으로다가 한번 내렸다가 전고로의 상승을 이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62,236달러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이 자리부터 해가지고 재축적 거쳐가지고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우주 AI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예 숏을 치면서 6만 1000달러까지 한번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비트코인의 강세가 요즘에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과연 6만 1000달러대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될 것인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태워가지고 다 같이 사이좋게 소풍 가야죠.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솔루션 회사인 마렉스 솔루션에서는 조만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큰 빛을 발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남겼는데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7개 기술주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주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자금을 빼가지고 다른 투자처로 자금을 옮기게 될 것인데 때마침 출시가 되게 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큰 수혜자가 될 수가 있겠다. 많은 투자자들이 AI에 이어가지고 대체 테마를 찾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이 완벽한 타이밍에 출시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더리움 크게 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기능을 재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스테이킹 기능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바이든에게 달렸다라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 변화가 있다면 말이다. 그 말인즉슨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사실, 게리 겐세이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조 바이든이다. 만약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 기능이 적용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는 것에 대해서 몇몇 분들께서는 못마땅해 하시면서 바이든이 그래도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미군 주둔비 등등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 저는 일단 암호화폐 유튜버이고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바이든이랑 나토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중국 등등을 대상으로 전세계 3차 대전까지 몰고 가려고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장거리 미사일, 전투기, 지상군, 파병까지. 3차 대전 터지면 한국은 무사할까요? 한국 경제는 무사할 것인가?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전,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임기 동안에 전쟁이 없었죠. 그래서 지정학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본인들의 의견이 그냥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다시 이더리움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날짜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 규모가 작은 편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작은 편이며 CME 옵션 거래를 봐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보인다. 거래량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이더리움 한번 전 세계를 놀래킬 수 있지 않을까? 다음으로 AI 코인 붐은 끝나지 않았다. 그레이스케일이 이번에 탈중앙화 AI 펀드를 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 AI 관련된 코인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텐서, 타오죠. 타오와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니어 프로토콜, 그리고 렌더 토큰이 일단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챗봇 및 생성형 이미지, 분산형 A 등등 프로젝트가 추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AI 코인들이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렌더 토큰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저항과 싸우고 있는데요. 저항을 뚫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만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L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주고 있지 않은 밈코인 중에 하나인 마이로 같은 경우 0.125, 0.12달러까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 자리부터 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최근에 그래도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던 월드코인, 앞에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던 온체인 분석가인 잭 XBT가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내부자 거래를 초래한다라는 비판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해당 댓글을 숨김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월드코인, 해당 소식을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시청료 주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